예, 앞서 보신 대로 경남과 충청 지역에도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창원의 마산의료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윤도혜 기자, 경남에서만 한꺼번에 확진 환자 4명이 나왔죠? 네, 진주에서 2명, 합천에서 2명입니다. 진주 확진자 2명은 형제인데 둘 다 10대입니다. 또 합천에서는 20대 남성 그리고 70대 여성입니다. 2명은 이곳 마산의료원에서, 2명은 진주 경상대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합천을 한번 가봤는데요. 확진자가 이용한 시외버스 터미널 전체를 소독했고 또 승객 체온을 일일이 잰 뒤 버스에 탑승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확진자가 다녀간 극장, 보건소, 마트, 약국 등은 모두 폐쇄가 됐습니다. 확진자 4명은 모두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진주의 한 확진자는 대구교회 예배 다음 날에 신천지 진주교회에서 100여 명과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경남도는 신천지 교인을 대응할 특별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 윤도혜 기자, 역시 처음으로 확진 환자가 나온 충청 지역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충북과 충남에서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2명 모두 군인입니다. 충남 계룡대에서는 대구 공군 군수사령부에서 출장을 온 중위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위와 접촉한 군 관계자 81명을 격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증평의 특수전 사령부 대위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휴가 기간 중에 고향 대구에 내려갔다가 신천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여자친구를 만난 뒤 부대에 돌아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로써 강원과 부산, 울산, 그리고 세종과 대전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지금까지 마산의료원에서 윤두열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광주 전라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광주에서 4명, 전북에서는 2명의 환자가 나왔는데요. 전남대 병원에 오효정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오 기자, 광주는 불과 2주 전에 모든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았었잖아요. 분위기가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오늘 아침에 광주 송정역에 도착해 보니까요. 이 모든 승객이 온몸에 소독제를 3번 정도 뿌리고 또 열 체크를 하고 나서야 역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확진자들이 유명 식당이나 헬스장, 실버대학 같은 곳을 들린 데다가 이들의 가족 2명이 여전히 의심 환자로 분류가 돼 있어서 도시 전체가 다시 잔뜩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 전대병원 선별진료소도 이 저녁 늦게까지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진료소의 오전 상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나는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아침부터 많은 시민들이 이곳 선별진료소를 찾았습니다. 오늘 아침 이곳에서만 3명의 의심 환자가 나와서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예, 광주 확진 환자들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죠? 네, 확진자가 4명인데요. 이 4명은 차 2대를 나눠 타고서 같이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이 중에는 광주에서 이 100여 명이 참석한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진 확진자도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시는 5만 명으로 추산되는 광주 신천지 신도들을 모두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천지 측은 광주에서 11명이 대구를 다녀온 걸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광주교회 2곳은 지금 폐쇄가 됐지만 각종 모임 시설이 50곳에 이릅니다. 전북에서도 어제와 오늘 확진자가 2명 나왔습니다. 김제에 사는 28살 남성 A씨와 이 A씨의 직장 동료, 전주에 사는 36살 B씨인데요. 이 두 사람의 가족 6명도 현재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남대 병원에서 오효정 기자였습니다. 환자 중에는 병원으로 환자들을 옮기던 이송 요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톨릭대 은평 성모병원에서 일하던 이 환자가 접촉한 환자 수는 200명이 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신아람 기자. 예, 신아람 기자, 이 이송 요원이 정확히 언제 환자들을 접촉했다는 겁니까? 네, 가톨릭대 은평 성모병원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A씨가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207명의 환자와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병원 이송요원인데요. 최근 해외여행을 간 적은 없지만 감기 증세로 어제 이 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1차 양성 판정을 받고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 조치된 상태입니다.
병원은 A씨가 이송 과정에서 접촉한 환자 중 135명이 퇴원하고 72명이 입원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은 어젯밤 9시 병원을 전면 폐쇄하고 방역 작업에 들어갔고 오늘 새벽 2시 응급실과 외래병동 전체를 폐쇄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송 요원이 접촉했던 환자들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A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지난 17일 일을 그만둔 걸로 파악됐습니다. 병원 측은 A씨가 접촉한 환자 중 퇴원한 135명은 보건소에서 관리할 예정이고 입원 중인 환자들에 대해선 모두 검사를 시행한 뒤 병상을 재배치하고 병동을 소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진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부터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신아람 기자였습니다. 6회 공군 부대에서도 잇따라 확진 환자들이 나왔습니다. 단체 생활을 하는 군부대 특성상 감염이 퍼질 가능성이 커 군 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당국은 당분간 모든 장병들의 휴가와 외출을 통제하고 대구와 청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입대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밤사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군부대 장병 2명은 모두 대구를 거쳤습니다. 충북 증평에서 근무하는 육군 장교는 대구에서 신천지 교회를 다니는 여자친구를 만났고 6회공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로 파견된 공군 장교는 원래 근무지가 대구입니다.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해군부대 병사 역시 고향인 대구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로써 6회 공군 부대에서 한꺼번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온 겁니다. 군 당국은 내일부터 모든 장병의 휴가와 외출, 외박, 면회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다녀온 장병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병무청은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 지역 거주자들의 입영도 잠정 연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군은 지난 17일 열린 공군사관학교 생도 입학식에 참석한 생도 가족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파악되자 해당 생도를 격리 조치했습니다. 보훈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대구 보훈병원 응급실을 2주간 폐쇄하고 외래 진료를 잠정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청와대 안팎의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관 10명도 2주 동안 자체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확진 환자가 진료를 받은 종로의 한 이비인후과에 다녀왔던 걸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집단 생활을 하는 경비단 특성상 확진자가 나올 경우 감염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경찰 관계자는 열이 나거나 의심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아직 없다며 예방 차원에서 공무 휴가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서 전문가와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경기의료원 임승관 안성병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좀 바뀌었다, 지금 국면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확진자야 의사 환자 숫자가 아주 급증했던 시기라는 점들, 그리고 네. 어떤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을 여행 위험 국가로 분류하기도 했다는 이런 뉴스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국면이 좀 바뀌고 있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대부분이 신천지와 관련된 환자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확인 가능한 수준의 범위 안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또 있는데요. 정부도 아무래도 이런 취지에서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리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어떤 종교 집단이라는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더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다행인데요. 다만 그의 접촉자들이 또 다른 군중들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고 네. 또 몇 명의 군인들 같은 경우도 역시 집단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더 파급될 수 있는 위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위험을 조절하기 위한 장치가 무엇일지 잘 네. 고민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늦추려면 환자와 접촉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감염됐는지를 빠르게 가려내야 되잖아요. 근데 요 며칠 새 급증을 해서 환자 한 명당 100명을 만났다고만 해도 벌써 10,000명이 넘어가서 그러면 관리가 좀 버거운 상황은 아닙니까?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관리하는 방식도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즉 방역 요원이 일일이 쫓아다니는 방식에서 이제 좀 네. 자발적으로 자기의 어떤 노출 사실들을 드러낼 수 있거나 알릴 수 있는 체계를 좀 바꾸는 것,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네. 중요하고 어떤 종교 그룹 안에서는 낙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거는 이 정도 오면 역학조사만으로는 좀
추적이 어려우니까 환자가 동선이나 인적 사항이 공개가 되면 네. 내가 좀 이런 분을 만났다 하면 적극적으로 먼저 신고를 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정 부분은 맞는 말씀인데요. 네. 확진 환자가 100명, 200명 되면 그 동선을 다 어떤 홈페이지 공개한다고 시민들이 다 이해하고 다 예, 기억할 수 있는 그렇죠. 것도 아니죠. 예. 그래서 좀 이럴 때 저희가 전문가들이 봉쇄에서 완화 전략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딱 어느 한 시점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 오버랩되는 일인데 네. 좀 전반적인 전략들을 좀 리빌딩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선 대구와 청도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네.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방역 체계를 좀 전환을 했는데요. 네. 이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의지를 드러낸 부분들 굉장히 반갑고 예. 고마운 얘기고요. 당연히 어제 그저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다른 지자체들이 같이 나서서 도울 수 있었다면 더 아름답고 좋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부터라도 준비를 네. 하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이 한 지역, 대구, 경북 같은 지역에서 곤란을 겪는다면 제일 중요한 건 거버넌스를 잘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관료 전문가들이 좀 정확한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도록 주변 지자체들이 돕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환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갑자기 며칠 만에 네. 사실 오늘 메르스 환자 수를 넘어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메르스는 주로 병원 안에서 제한된 장소에서 전파가 됐고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가 주가 되고 있어서 메르스보다는 좀 규모가 크고 기간도 오래 갈 거라는 분석이 많은데 이건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감염력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일 테니까요. 네. 틀리지 않은 분석이라고 생각하나 다행인 점은 치명률 같은 이 네. 병이 병독성이 낮다는 거죠, 이 바이러스에. 그래서 저희가 조금 철저한 준비는 필요하고 철저한 대비를 하지만 또 너무 과한 두려움, 너무 과한 공포들은 예. 또 자제해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 접촉자와 환자 사이에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시간을 계산을 하면 네. 뭐 4.1일 정도 된다, 뭐 이런 분석도 많이들 하시던데 네. 고비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번 주말이 좀 고비가 될 거다 이런 분석들도 있어서 이제 어떤 소그룹이 초반에는 평균 세대기 같은 걸 계산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 텐데 예. 이 정도 인원이 되면 결국은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 속에서 증상이 발현할 거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신중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특정 한두 날짜를 짚는 것은 그렇게까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네. 좀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네. 일단은 대구 경북 지역을 돕는 부분들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그게 단지 어떤 병원, 특히 공공병원 한두 예. 개를 소개하고 환자를 쏟아내는 것은 아닐 겁니다. 네. 거기에 필요한 물적 자원이 무엇인지, 거기에 어떤 물자가 필요한지 세고 공급하는 것, 보급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 혹은 그 진료가 아주 안전한 음압시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보도를 네. 앞에서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거기에 투입될 의료 인력들에게 적절한 보호 장구에 대한 교육 훈련 예. 같은 것들을 이 주말에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대남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남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환자 중 한 명이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령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청도 대남병원의 확진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된 54살 여성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음압병상이 부족해서 이곳으로 간 걸로 보이는데요. 부산대병원에 도착한 뒤에 사망했습니다. 이 여성은 대남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었습니다. 스스로 호흡은 가능하지만 폐렴 증세가 있었습니다. 상급병원에서 격리치료가 필요해 이송했다고 시보건당국이 설명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대남병원에 입원해 있던 확진자 중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54살 여성입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했고 자세한 소식은 더 파악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소식 더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희령 기자였습니다. 축구장 13개 크기인 일산의 대형 쇼핑몰 이마트타운이 오늘 새벽 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마트 직원 한 명이 확진 환자가 갔던 결혼식장을 다녀왔었는데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 있는 대형 쇼핑몰 이마트타운입니다. 출입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매장 안팎에선 소독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늘 마트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축구장 13개 크기 쇼핑몰 전체를 닫았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인데요. 평소 같았으면 식사나 쇼핑을 하러 오는 고객들로 붐볐을 텐데 휴업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산한 모습입니다. 미처 알지 못하고 찾아오는 고객들에겐 이렇게 안내를 해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한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요일까지 잠정 폐쇄를 합니다. 건물 전체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해합니다. 간식거리 없어서 지금 사러 왔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 일산까지 이렇게. 이 직원은 고기를 손질하는 업무라서 일할 땐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했고 손님을 직접 대하진 않았습니다.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31번 확진자가 갔던 대구 예식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3월 개학과 개강이 다가오면서 유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교육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육부와 지자체 등은 우선 중국인 학생이 들어오면 공항에서 바로 셔틀버스를 태워 이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국내 대학을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은 약 7만 명입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서울에 사는데 3월 개강을 앞두고 17,000여 명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교육부와 서울시는 중국인 유학생 공동 대응단을 꾸렸습니다. 교육부가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 정보를 서울시는 물론이고 해당 대학교들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먼저 모든 중국인 유학생은 공항에서 특별 입국 절차를 밟게 됩니다. 건강검사도 받습니다. 여기서 증상이 있는 의심 환자는 서울시와 각 대학이 마련한 임시 거주시설에 격리됩니다. 유학생들이 공항에서 이동할 때 탈 전용 버스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의심 환자가 아니더라도 중국에서 온 학생은 14일간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각 대학 직원은 이들에게 하루에 2차례씩 전화해 건강 상태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빠지는 수업은 동영상 강의 등으로 보충하거나 이마저도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휴학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초중 고등학교를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중국 등을 다녀왔다면 2주간 학교에 가면 안 됩니다.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에 외국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최근 중국, 홍콩, 마카오 등을 다녀왔는지 파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필요하면 4.15 총선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저희 취재진에게 선거 연기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도 관련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엄중한 만큼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당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 준해서 이번 총선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종로구의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서울시가 광화문 집회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일 토요일을 맞아서 보수단체들은 예정대로 집회를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우리공화당도 오늘 국회 사무처에 요청해도 전국 당직자 대회를 국회에서 열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인근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토요일마다 집회를 이어온 정강 목사 측 범국민투쟁본부는 내일도 계획대로 집회를 연다는 방침입니다. 우리공화당도 참여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래통합당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조치가 보수 세력을 견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을 폐렴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은 다 틀어막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우리공화당은 오늘도 국회에서 전국 당직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국회 사무처가 비공식적 경로로 취소를 요청했지만 대구 경북 지역 당직자는 참석시키지 않겠다며 행사를 연 겁니다. 행사는 당초 300명 규모로 신고됐지만 100여 명만 참석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 사무처는 참석자 체온을 1명씩 모두 측정하는 등 방역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광화문 태극기 집회 강행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주말 집회를 또 계속한다고 합니다. 이는 제2의 신천지 집회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